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들은 그냥 용어 정도만 알지 잘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은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자료는 아시다시피 본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의 중요성은 알죠? 여러분 어때요? 잘 알죠? 네, 왜 알아요? 왜 뭐 때문에 걱정이 되죠? 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런 물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고 없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응급으로 이렇게 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래 살고 있어요. 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죽지 않으면은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후유증이 대부분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나 이렇게 나타냈는데 보시면 C 사례예요. CC의 사례인데 이 사람은 원래 건강했고 운동도 많이 했고 또 테니스, 골프 이런 거뭐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격이 승부욕이 아주 강하다는 거. 그런데 미식가, 애주가, 흡연, 특히 이제 나름 겉으로 보기에 외향적인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요거 이 때문에 이제 본인은 조금은 신경 썼겠죠. 썼는데 40대에 이제 체중 증가가 되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고혈압 진단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약을 먹을까 안 먹을까? 대부분 안 먹어요. 왜? 본인은 건강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잘 안 먹어. 그리고 40대 후반에는 또 이제 당이 증가해가지고 결국은 가족력 때문에 당뇨병도 진단받아. 그러면 지금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을 처방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먹는다.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됐냐면 50대의 초반에 고혈압에 의한 뇌졸중, 뇌출혈로 입원을 하게 돼. 그러면서 다행히 이 사람은 자반신 마비까지 오고 죽진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때 상당히 많은 수에서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자반신 마비부터 이제 50대부터 벌써 뭐 물리치료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요,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0대 되면은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까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혈압, 혈당 치료 잘 안 됐죠. 고지혈증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당뇨나 혈압에 의해 가지고 심부전이 와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70부터 투석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이 사람은 그래도요 투석을 늦게 하는 거라. 보통은요 한 50, 60 되면 벌써 투석 시작합니다. 당뇨가 있고 20년이 지나면은 거의 100%다 투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11가지 약을 먹는. 어쩔 수 없잖아요. 11.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 안 하면 이 상황은 사실은 오래 살면서 최악의 상황. 삶의 패턴이 어떨 것 같아요? 최악이겠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어떤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든 질환, 금방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했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뇌출혈, 그 다음 고지혈증, 이 전부 다 무슨 질환이에요? 뭐가 관련된 거예요? 그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혈관이죠. 결국은 뭐냐면 혈관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좋다면은 이런 질환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위에 두 개가 이제 앞쪽에 있는 게 정상 동맥이에요. 그 뒤에는 뭐냐면 동맥경화증이 생긴 그죠? 안에 보면은 아테로스크로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블러드 클라시 돼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혈관이 어떻게 되죠? 막혀버리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높아지겠죠.
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게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완전 막혀버리면 뒤쪽에 피가 안 가면 괴사돼 버리죠. 그러면 그래 될 수도 있고 또 이 동맥경화들이 그 뭐야 이게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막혀버려. 그게 바로 뭐예요? 중풍이란 말이에요. 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혈압 때문에 혈관이 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뇌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뇌출혈은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관이 터져버리는 게 뇌출혈. 뇌경색은 어딘가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가 작은 혈관에 갖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경색이에요.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혈관이 막히잖아요. 네. 예, 회복이 되는 건 10%밖에 안 된대요. 음. 그리고 경미한 장애 오는 게 한 25%. 그럼 결국은 뭐냐면 경미한 장애 와도 눈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35%만이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 혈관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병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65%는 밖에 못 나옵니다. 일상생활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40%가 심각한 장애 와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거고, 10%는 몸도 못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15%가 바로 사망한다.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죠. 그러니까 65%가 심혈관계 어떤 질환이 생기면 65%가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과 혈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위에 보면 그게 폐예요, 폐. 위쪽에 있는 게 폐고요. 폐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완전 산소가 어디로 운반돼요? 심장으로 운반돼서 심장에서부터 동맥을 타고 산소를 운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동맥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내는 그런 곳이고, 정맥은 뭐예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폐에서 이거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린지 알아요? 1초. 1분에 70회 뛰죠? 그리고 10만이 뭐더라?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1초라고 하는 게 폐에서 심장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1초. 그 다음에 1초에, 1분에 70회 뛰고 심장이. 그 다음에 10만, 저게 뭐더라? 이거 나 까먹었다. 30억. 30억이 평생 뛰는 심장 횟수. 심장이 이렇게 바빠요. 30억 번을 뛴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피는 5리터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이 이게 10만 가는 게 혈관의 총 길이다. 단위가 그러면 미터?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구 3바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혈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의 심혈관계 질환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해요. 한번 볼까요? 통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심혈관계 질환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원인의 2위가 뇌심혈관계 질환이에요. 뇌하고 심장하고 다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 이게 2위인데, 이 보시면 유병률이요. 이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거든요. 몇 살이 피크예요? 50대. 50대부터 확 증가하죠. 그 다음에 60, 70까지 확 증가했다가 70 이후에는 좀 감소하죠. 그죠? 감소하지만 어쨌든 간에 50 이후부터는 확 증가한다는 거죠. 40대부터 50 사이에 완전히 쫙 올라가가지고 50에서 70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이게 고콜레스테롤 혈증인데 특히 누가 많아요? 여자. 그렇죠.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남자는요 40대부터 이미 안 좋아. 이미 안 좋은 상태인데 40대부터 좀 나빠졌다가 50대가 피크 되면서 좀 떨어지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여성은 40에서 50 사이에 확 증가해 버리는 거라.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식이 조절 이런 거를 남자보다도 더 잘해야 돼요 사실은. 약하다는 이야기지. 자, 그리고 요거는 중성지방이에요. 비슷해요. 네. 마찬가지로 남성은
초기부터 완전히 높아진 상태고 여자들은 쭉 올라가는 상태가 되죠. 어쨌든 올라가죠. 그러니까 고중성 지방 혈증보다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더 많다는 거. 여기 약간 특이하지, 그죠? 그 다음에 고중성 지방도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무조건 증가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혈압을 관리를 잘 해도 나이가 들면 혈압은 무조건 높아져요. 그죠? 높겠죠. 유병률도 높아지지만 그래서 20대, 30대에는 여자분들 저혈압 많죠. 근데 50이 넘어가면 저혈압은 잘 없어요. 다 혈압 높아져 있어요. 제 어머니도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거든요. 40대, 50대까지는 저혈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고혈압 약 드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혈관이 나빠지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유병률도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쫙 올라가 버리죠. 73%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 환자들이 다 혈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인지율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에 30, 40대에서 10명 중에 5명이 본인이 당뇨병인지 몰라. 네. 왜? 증상이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에 고혈압 80%를 몰라요. 본인 혈압인지 몰라, 80%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 안 해보면 절대 본인 혈압인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진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검진을 40대부터는 꼭 하잖아요. 심지어 30대부터 요즘 검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도 지금 이거를 본인이 이미 병이 왔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드서클 캠페인을 그래가지고 이 중증 뇌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막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국내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뇌혈관 질환이 뭐냐? 심장질환.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심장질환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그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중증 심뇌혈관 질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국민의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말이에요. 안 심각합니까? 심각.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 환자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이고 5명이잖아요, 지금. 네, 5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은 고혈압이에요. 네. 높아요? 그건 모르고. 아, 혈관 나이가 제, 50이에요. 제가 사실은 40대에 혈압이 살짝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이에요. 당신이 아니야? 나는 임신도 예. 앞에 예. 자, 우리 녹화 중이니까 우리 지방방송 좀 꺼주시고요. 전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고혈압, 당뇨병, 그 다음 이상지질 인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낮다는 거.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숫자를 우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혈압은 정상 혈압이 얼마인 줄 아시죠? 120에 80이에요. 120보다가 높으면은 고혈압은 아니지만은 그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혈압 12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은 얼마? 혈당은 100. 100을 기억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얼마를 기억해야 되냐면 200. 그래서 120, 100, 그 다음에 200. 요거를 꼭 기억해서, 그죠? 보시면, 혈관 건강 체크해서 보면, 혈압은 120과 80. 수축기가 120이고, 확장기가 80. 그 다음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00. 공복 혈당은 1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남성 건강 이야기했지만,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체크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둘레예요. 허리둘레가 결국은 뭐하고 관련돼 있죠?
복부 지방하고 관련된 거예요. 내장 지방. 제가 이제 오늘 보러 해가지고 3kg 뺐습니다. 오, 와. 3kg. 화이팅! 할 수 있다. 그래서 허리 둘레 남자 여자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죠? 150 혈압 130에 85 요게 이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에요. 요즘 옛날에는 140에 90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낮춰놨어요. 그 다음 공복혈당이 100 이상. 그 다음에 LDL보다가 HDL을 요즘 더 강조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전에는 LDL 강조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근데 요즘은 LDL 콜레스테롤이 40보다가 낮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그 다음에 HDL 이렇게 5개. 자,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 진단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성지방은 20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HDL은 40 미만, LDL은 160 이상, 콜레스테롤은 240 이상. 기억 다 못해요. 옆에 항상 정상 범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울 필요는 없고 정상 범위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성지방은 100이고 HDL은 40이고 LDL은 130이고 콜레스테롤 200이잖아요. 예. 그런 기준 해가지고 요 5개 이렇게 지방 크리테리아는 이제 중성지방, HDL, LDL, 총콜레스테롤이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알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외에 우리가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요? 어떤 거? 짜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해가지고 점수를 아이고 이게 또 이거 빼못 봤다. 한 장이 더 있었는데. 네, 이건 지나갈게요. 지금 우선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게요. 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가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몇 점이면 그걸 하는 거거든요. 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운다. 난 안 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술을 3번 이상 마신다. 지난달까지 마셨는데 지금 안 마시고 있어요. 음식을 밤늦게 자주 먹는다. 지난달까지 먹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기름진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음식을 급하게 먹고 과식하는 편이다. 급하게 먹는 건 맞는데 과식은 잘 안 하는데.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자주 먹진 않아요.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아니에요. 나는 실제로 먹어요.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다. No. 운동을 거의 한다. 운동을 해요. 사소한 일에 자주 흥분하고 화를 낸다. 그런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때가 많다. 예. 몸살 기울이 있어도 무리해서 일을 하는 편이다. 그렇진 않아요. 좀 조절 잘해요.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이 있어요. 건망증이 심하거나 기억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 중에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병력이 할아버지도 있어요. 부모님 아닌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단 말이야.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있죠. 예. 왜 할머니 그거까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고혈압, 저혈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아주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요. 조금 달라요. 자, 고혈압은 대부분 다 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혈압이 우리가 혈관도 이렇게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혈압이 튀어요. 뛰어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갑자기 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보면 뇌 쪽으로 가는 혈관 있죠. 이게 팍 올라갈 때 그러면 갑자기 뒷목이 막 땡겨요. 그리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사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거는요. 이게 심해지면 뇌졸중이에요. 뇌출혈. 근데 뇌출혈 아니고도 이런 증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혈관 관리, 혈압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혈압은요. 사실은 저혈압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혈액량이 적고 몸무게가 작고 여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저혈압은 사실은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과정이지. 근데 문제는 뭐가 심각하냐면 혈압 떨어지고 피가 안 가면
실신해 버린단 말이야. 못 일어나. 그래서 뭐 기립성 저혈압 알죠? 갑자기 일어나면은 뇌로 혈압이 안 가니까 쓰러지는 거 있죠. 그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혈압이 오면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요즘 디톡스 하다 보면은 저혈당 빠지고 혈압 떨어지면서 두통 오고 막 그러죠. 두통, 어지럼증 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 혈압과 관련돼 나타난다면 이 저혈압 증상이긴 해요. 그러면 저혈압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요.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서 그래, 이 아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디톡스 한다고 안 먹으니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보면 평상시에 그냥 안 먹어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고 특히 염분하고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요. 안 먹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거를 피해야 돼요.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건 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이런 걸 해주면서 혈관의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거.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 부정맥이라는 거는 뭐죠? 심장의 리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부정맥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빈맥이 더 많아요. 빈맥이라는 거는 많이 뛰는 거죠. 서맥은요, 천천히 뛰는 거죠. 그러니까 빈맥도 있고 서맥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빈맥과 서맥은 우리 정상적으로 1분에 한 70배를 뛰면서 교기적으로 팡팡 뛰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팡팡팡팡팡 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자체가 심장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잘 안 나가겠죠. 또 서맥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맥이라는 거는요, 뛰어야 될 순간에 안 뛰는 거거든. 그럼 혈액순환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피곤해지고 막 그죠? 특히 심장을 빨리 뛰는 빈맥은 내가 지금 100m 달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m 달리기를 계속 뭐 심장 뭐 120, 130 막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슴 두근거림, 불쾌함, 호흡곤란, 현기증, 심하면 실신. 그 다음에 뭐 심실빈맥, 뭐 심실세동하는 거는 이건 막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200 이상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강하게 뛰는 느낌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이런 거 있는 경우는 빈맥성이고요. 쉽게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막 이런 경우는 산소가 안 가니까 그죠? 서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요. 협심증은 혈관이 다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하려면은 뭐가 가야 돼요? 혈액이 가야 되죠. 그죠? 혈액이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관상동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거라. 막히지는 않고. 그러면 어떠냐면은 가슴 요 중간 부위가 있잖아요. 주로. 요쪽 요 부위가 가운데보다는 약간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요 부위가 쪼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협심증은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갑자기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내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뭐예요?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는데 이걸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막혀버렸으니까. 부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쉬어주면,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해주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운동을 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또 쉬면은 괜찮고. 그러니까 아침에 등산 가다가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가 쉬면 또 괜찮아져. 이런 경우는 협심증이에요. 혈관이 부분을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가슴이 아닌 턱과 목 쪽을 통증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협심증이고, 협심증은 뭐냐면 쉬면은 좋아진다는 게 협심증이에요. 근데 심근경색은 뭐냐면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혈전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힌 혈관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혈전이 날라와 가지고 팍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막힌 그 뒤쪽은 피가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괴사되죠.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심근경색은 순간적으로 팍 하다가요, 못 참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쓰러지는 거지. 이때 이제 급하게 이걸 뚫어주는
혀 밑에 넣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니트로글리세린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래 안 넣어주면 죽어요. 심근경색은. 그리고 이건 그 분초를 다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흡곤란 30분 이상이 지속되는 통증인데 주로 어디 나타나냐면 위치에 따라 다른데 주로 왼쪽 어깨 쪽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통증이 심해. 근데 인간이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통증하면 뭐 주로 뭐 애기 놓을 때, 그 다음에 변비 너무 심하게 걸릴 때, 그 다음에 돌로 어디 막혔을 때, 그죠? 담낭증이나 아니면 이게 신장에 돌 막히면 통증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괴사가 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면은요, 말은 좋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즉사해요. 아니면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분초를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죠. 그러니까 뭐 우리 주위에도 보면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 한 40대 돼가지고 갑자기 돌연사, 갑자기 죽는 경우가 보면 심근경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물론 협심증은 혈관이 막 이렇게 좁아졌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증상이고, 심근경색은 뭐냐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뚫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협심증 진단이 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해요. 하면서 이제 혈관 찍어요. 찍으면은 좁혀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예전에 수술했죠. 요즘은 벌루닝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카테터 넣어가지고 고무 풍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넓혀줘. 그렇게 시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근경색도 요즘은 이제 급하면은 바로 약물 쓰고 그다음에 수술은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시술적으로 하죠. 왜냐면 수술은 시간이 많이.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혈관 이식 안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수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시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협심증이 진단되는 상황이 되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심근경색을 예방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동맥경화를 의심하시는 증상은 동맥경화 일어난 그 부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까 이제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으면은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하지로 가는 동맥 이상이 되면 하지 통증 오겠죠. 하부에. 경동맥 하는 거는 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오겠어요? 마비나 실신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나타나는 증상이 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뇌에는요, 뇌 동맥류라고 들어봤죠. 뇌 동맥류는 뭐냐 하면 뇌 혈관이 늘어나 있어요. 꽈리처럼 정상적 혈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럼 혈관이 늘어났다는 말은 혈관이 그 부위가 어떻단 말이죠? 약하다는 이야기죠.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혈관이 약해지면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일 때는 사실 증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면은 이 부위가 약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동맥류가 주로 뇌 중에서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터지면은요, 지주막과 출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가 뇌 속에 고여가지고 죽어요, 그냥. 아니면은 마비가 바로 오고. 그래서 뇌동맥류는요, 그래서 MRI 찍으면 진단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MRI 찍었다가 뇌동맥류를 진단받아가지고 무증상 상태에서 수술하셨어요. 요즘은 시술할 수 있어요. 카테터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이렇게 막아요. 코일 같은 걸 막을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클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이게 크기가 크거나 이러면 수술해요. 뭐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동맥류는 정상이, 그러니까 이게 터질 때까지는 정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깨진다는 통증. 뇌압이 갑자기 확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막 토하고 이제 실신해버리는 거죠.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하는 거 있죠. 사실 뇌졸중은요, 요즘은 이런 용어는 잘 안 써요. 근데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어요. 요즘은 뭐가 많을까요? 요즘은 뇌경색이 많아요.
근데 이제 뇌출혈은 뭐냐면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혈관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 속에 피가 고여서 나타나는 게 뇌출혈이고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버려 가지고 피가 안 가가지고 그 하부 조직이 어떻게 해요? 괴사가 오는 증상. 그게 뇌경색이죠. 그럼 치료는요? 뇌출혈은 어쨌든 간 출혈됐기 때문에 그 출혈 부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응급 수술을 해야 돼요. 뇌경색은요? 1차적으로는 뚫어줄 수가 있잖아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후는 안 좋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뇌라는 거는 그 괴사된 조직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쪽에 어떤 뭐 센스, 그래서 뭐 마비, 그러니까 센스가 감각 아프면은 마비가 오겠죠. 운동 증상이 만약에 마비가 오면은 못 걷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한쪽 팔다리 마비라든지 안면 마비, 발음 장애, 뭐 시야 장애 이런 거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출혈이 적고 뇌경색이 감소해요. 그게 뇌경색은 증가하고 뇌출혈은 감소하는데, 그래서 이 원인은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이 감소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소금이 섭취 감소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방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뭐예요? 안쪽에 있는 혈전 같은 게 잘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건 이게 심근경색하고 마찬가지 분출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진단이 되면요, 빠른 조치만 취하면 사람 살거든요. 그리고 뇌는요, 조금만 늦어지면은 바로 뭐예요? 살아나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난다. 반신불수가 올 수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막 이런 게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빨리 진단되느냐는 거죠. 증상 나타나고 30분 이내에, 늦어도 1시간 이내에 가면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야, 후유증 없이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바로 가야 되나? 그럼 환자 본인이 알아야 돼. 자, 그럼 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두통이 오는 경우는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뭐가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 들어요. 한쪽 얼굴이 지렁이가 뭐 기어가듯이 뭐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마비 증상 같은 게 뭔가 이상해요.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 그 느낌. 이와 그러다가 갑자기 팔다리가 이렇게 힘이 빠져. 힘이. 두 개가 이래 있으면 갑자기 힘이 빠져. 뚝 떨어뜨려요. 또 말이 잘안 돼. 말이 어눌해져. 할 수 있는데 어눌해져. 그래서 이제 한쪽 얼굴이 떨리고 마비가 오면서 침 흘리거나 아니면은 팔다리 힘이 빠져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말이 어눌해져. 한쪽이 이제 이게 마비가 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오면은 바로 119 불러야 돼요. 본인이 느꼈다. 그럼 바로 119를 바로 눌러야 돼요. 내가 지금 이상하다. 그죠? 의뢰 살아요.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도 그걸 보고 알아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상하다. 나는 지금 이게 뇌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뇌경색이랑 뭐 왔다. 119부터 먼저 불러야 되지. 응급실 바로 가야 되지. 본인 혼자 가다가 중간에 쓰러져 죽어요. 119를 부르고 뭐 응급실을 취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걸 스트로크라고 그러거든요.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fast라고 이제 용어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F는 뭐냐면 face, A는 arm, S는 speech, T는 time. 그러니까 fast 해가지고 얼굴과 손과 말이 어눌해지면은 바로 119 불러라. 분초를 다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fast.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요? 자, 첫 번째, 얼굴이 뭔가 마비 현상 비슷하게 이상하게 온다. 그 다음에 팔다리 힘이 빠진다.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해진다.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되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퀴즈 6개의 S가 있대요. 이게 뭘까? 6개의 S를 줄여야 돼요. 줄여. 그러면은 그렇지.
밀가루. 짜잔. 1번이 설탕이에요. sugar. 2번이 salt. 그 다음에 3번 스낵. 4번 스트레스. 5번 스모킹. 6번 시팅. 운동하라는 말이죠. 앉아있는. 예. 그래서 sugar. 설탕 줄이고, 음. 소금 줄이고, 인스턴트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담배 금연하고, 그 다음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게 정말 안 좋거든요. 누가? 신랑. 와, 저걸 부지런하게 다 하고 있네요. 이시언니는. 그래서 특히 왜 그게 장거리 비행하면은 중간중간에 자꾸 움직이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장거리 비행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가 밑으로 다 몰려있으니까 혈전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중간 자꾸 운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인데요. 이제 10년간 예방관리에 대한 9대 생활수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1번 담배 끊자. 2번 술을 먹더라도 한두 잔만 마시자. 3번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 생선을 먹자. 4번 30분 이상 운동하자. 적정 체중 관리, 허리 둘리 유지하자.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자. 고혈압, 당뇨, 지질증 있으면은 치료하자. 뇌졸중, 뇌신경경색의 어떤 응급증상을 숙지하자. 아까 있죠, 그죠? 패스트. 바로 병원 가자. 그죠? 많이 알리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식단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식단을 이렇게 이제 뇌졸중 예방을 이런 식단이 이제 권고되고 있는데 3번이 뭐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뭐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비건 다이어트는 아시죠? 100% 채식주의자. 이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간 채식 위주로 하는 말이에요. 채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되 육식은 주로 어떤 거냐면 생선, 가금류 이거 먹어라. 생선, 가금류 유제품. 이진제들은 안 맞대요. 자, 2번은 대시 다이어트인데 대시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이제 맞춰주는 건데 주로 뭘 먹는 거냐면 과일, 채소, 통곡물,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 저지방 우유. 힘들단 말이야. 그죠?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이런 거.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등이 뭐냐면 지중해식 다이어트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비싼 다이어트예요. 네. 보시면 다양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올리브 오일, 통곡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이요법. 당연히 만성지방이 좋겠죠. 근데 단 요거는요. 칼로리가 안 적어가지고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좀 적다는 거. 그렇게 죠 건강한 건 맞아요. 네. 그죠? 근데 네. 결국은 체중 감량에는 효과 없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 친화적이고 뭐 건강도 좋아하시고 다 좋은 거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이게 제일 좋은 일본 식단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 다이어트 가는 거는 이제 지중해식하고 대시 다이어트를 결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뭐 따라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식단 속에서 육식을 피하고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과일, 야채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줄이고 견과류나 생선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다이어트 이거예요. 이거예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한동안 살 빼기 위해 가지고 이게 케토 다이어트라 그래요. 그 황제 다이어트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고 이거는 지방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최악의 식단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은 줄지만은요 지방에 의한 키토산이라고 해요. 케토. 그죠? 근데 이 케토 이게 뭐냐면요. 케토 하는 게 몸에 엄청 안 좋거든요. 이게 산성화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몸을 다 베립니다.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몸을 베리는 다이어트예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황제 다이어트 같이 또 고기만 먹는 것도 큰일 나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 이 다이어트들 전부 다 어떤 다이어트인지 아세요? 이거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줄이는데 오메가3 지방은 늘리고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을 늘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는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뭐 디톡스 있죠? 디톡스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식단을 대체할 수 있고 더 싼 거야. 우리 솔직히 디톡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WX하고 오메가3하고 유산균, 식이섬유,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맥시 다 쓴다 하더라도 금액이 한 얼마 되나?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정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네. 이거 1인 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걸요? 1인당 100만 원 더 주실 거예요. 지정식 식단. 비금식만 해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왜 그 탄수화물 중에서요. 설탕이 안 좋은 건 알죠? 근데 설탕보다 어쩌면 더 안 좋은 게 뭔지 하면은 액상과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액상과당 많이 쓰잖아요. 액상과당이 심혈관계 질환과 지방간, 비만, 당뇨에 그죠? 바로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 과당이 결합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염증이 막 생기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나겠지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당류인 설탕이나 과당은 바로 뭐로 가요? 지방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만과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액상과당만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의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기름, 그죠? 오메가6나, 그죠?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무슨 기름? 식물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체를 만든 기름이니까 이거는 인공 기름이에요. 그래서 인공 기름은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심혈관계 증상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요. 자가면역 질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혈액 내 염증이 높아지면서 혈관 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 심장에 독성이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 뇌졸중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포막이나 호르몬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알레르기, 그죠? 여기 이런 지금 자가면역 질환 없지만은 자가면역 질환, 그다음에 ADHD 알죠? 당뇨, 암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트랜스 지방은요. 가짜 지방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관뿐 아니라 암까지 다 유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심혈관계하고 직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육량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면은요 면역이 떨어지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양이 줄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고지혈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면은 대사증후군 자체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면 노화가 빨리 오게 되고 사망률이 남성 사망률이 1.5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50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왜냐면 근육량이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없어도 근육이 감소하면은 심혈관 질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량도 늘려야 돼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육을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심혈관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등도, 그러니까 내가 걷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운동한다 걷잖아요. 힘든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운동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숨이 살짝 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장 리듬이 70배라 하면은 한 100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속보를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깅을 하더라도 내 심장이 무리가 안 갈 정도 내에서 하되 약간 부담이 될 정도로 해야지만 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확장하는 효과, 만성염증과 콜레스테롤 감소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 적정의 운동량은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운동 잘못하면은 심장이 망가진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운동부하 검사해서 이 사람 견딜 정도 내에서 그죠? 해야 되고 좀 심각한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운동부하 검사로 이상 반응 확인해야 된다 그랬고 심장병 발생 후 첫 3개월은 운동하면 안 되고 운동 전 5에서 10분 정도는 가볍게 워밍업 해야 되고요. 추운 날씨에서는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 중에 막 이상 있잖아요. 그럼 바로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별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좀 해 나갈 건데 우선 약간 예습만 해볼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혈압 조절하는데 좋은 거는 코큐텐이죠. 혈행 개선하면 오메가3가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GLA는 뒤에 공부합니다만 GLA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GLA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잎 추출물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거는 오메가3,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거는 GLA, 레시틴, 마늘, 산화 억제하는 거는 비타민 E, 코큐텐. 그 다음에 비타민 B, C, D. 대강 우리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알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금방 정리하면 첫 번째가 영양 관리예요. 그죠?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적당한 휴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죠. 그리고 이걸 모두 다 잘 돌리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불소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네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금요일 날에는요. 요 앞에 있던 요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또 많은 분 초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